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버입니다. 자, 이번 주는 4월 셋째 주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빅뱅크죠. 빅뱅크들의 실적이 아주 잘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고는 또 같은 날 나왔던 연준 이사의 발언 중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체크도 해보고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지역은행의 실적, 그리고는 성장이 멈춘 것이냐, 넷플릭스와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셋째 주. 일단 지난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빅테크들이 조금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주 쪽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는 웰스파고가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죠. 요 세 군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 주간으로 큰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3월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 밀렸던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여기에서 CPI가 발표가 되면서 헤드라인이 그래도 좀 높네. 우리 코어 CPI가 좀 높네. 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이날 또 연준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코어 CPI가 전월 대비 0.4%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긴축을 더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매도가 나왔고, 이후에 PPI가 또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발언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여전히 우리가 헤드라인 CPI 0.4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정책을 길게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이 또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기대 인플레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4.7%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3%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매도가 심하게 나오고, 그리고는 금요일날 다시 또 이마로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일단 시장은 여전히 긴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채권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과 함께, 그리고는 은행주의 실적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좀 더 채권시장은 일주일 내내 횡보세를 깨고 올라가는 모습. 그쵸? 약간은 위험자산 선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시장의 체력이 좋다. 그리고는 은행 위기, SVB 사태가 이제 좀 해결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실적을 좀 봐야 된다.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월요일날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한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한국 무역 수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주말 사이 뉴스가 많이 나왔죠.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13개월 만에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바닥을 찍고 돌리냐, 50주 만에 반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좀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이크론 CEO가 말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조금 강세장일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따라 사야 된다. 요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단기로 돈을 벌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장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위에 많이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시그널이 다 발표가 됐죠. 감산 시그널 나왔고요. 그리고는 뭔가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런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황에 대한 전망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면서 이제 슬슬 반도체 관련주도 대응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밤입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제조업이 살아있냐, 아니면은 제조업이 지금 좀 밀리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PPI가 지금 마이너스가 떴어요. 전월비 마이너스가 떴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이 인플레가 잡혀서냐, 아니면은 제조업이 안 좋기 때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좀 더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단기 반등, 단기 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주택시장 지수도 지금 발표가 되는데 주택 역시도 바닥 짚고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11시에 중국에서 많은 지표가 발표됩니다. 말 그대로 1분기 지표 GDP도 나오고요, 국내 총생산도 나오고요, 산업생산도 나오고요, 그러고는 뭐 실업률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월드뱅크라든지 아니면 IMF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2023년에 중국이 어떠한 성장률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중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 뭐 신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는 뭐 지방 정부들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같은 곳에서 혹은 여기 나오는 수치들 중심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20일입니다. 20일에는 중국의 또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도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국이 실리를 찾아 중국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독일의 슐츠 총리 작년에 갔죠. 그리고는 우리가 스페인도 갔습니다. 프랑스도 이번에 갔죠. 그리고는 브라질도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의 다자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의 동맹주의 요런 얘기 하는데, 중국이 똑같이 여기서 다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미국 너네들의 말에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프랑스 오세요, 독일 오세요, 브라질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고요. 그리고는 뭐 신흥국이라고 볼 수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서방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혹은 뭐 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신흥국이죠. 개발도상국 신흥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입지를 가진 두 국가가 달러 패권을 도전한다. 패권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위안과 헤아라의 결제, 요런 이제 상호 간의 무역을 강화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룰라 대통령 역시도 약간은 노동 계층에서부터 올라와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반감이 있다. 그죠?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패권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물음표를 쥐고 있고, 그리고는 우리 브라질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브라질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도 브라질한테 잘해줄 거고, 중국도 브라질한테 잘해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남미, 요런 데서 많이들 지금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역시도 골머리가 조금 썩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는 중국과 무역이 늘어나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패권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적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딱히 뭐 이번 주에는 뭐 경제 데이터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지난주에 CPI 나왔고 PPI 나왔고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예상치 대비 어떻게 나오느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주는 그냥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예상치 대로 나오면은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승인 건수 보시면요, 지금 건축 승인 건수가 꽤나 내려왔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던 상황에서 조금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이 지금 바닥을 찍고 요렇게 가면은 침체다. 근데 문제는 요렇게 가면은 인플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택 가격이나 주택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승인 혹은 뭐 주택이 이렇게 착공 건수 이런 거 보시면은, 착공 건수도 지금 작년 12월 혹은 이번 1월에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올라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올라가는 심리가 또다시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끈적끈적한 물가라는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진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도 역시 선반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가 잡힌 거냐 아닌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죠. 30년물 모기지 금리 7% 8% 얘기 나오던 게 지금 6% 초반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정도. 그리고는 원유 재고량, 뭐 가솔린 재고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4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요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대 인플레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조사했던 기대 인플레 역시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꾸 자극하다 보니까 이제 원유가 어디로 가느냐, 특히 5월 되면은 감산도 이제 오펙에서 결정한 부분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유가와 연동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 새벽입니다.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6주에 한 번씩 소위 말하는 FOMC가 열립니다. 그리고는 FOMC가 열리고 난 뒤에 3주가 지나면은, 그쵸, FOMC 딱 그 중간입니다. FOMC와 FOMC 딱 사이에 베이지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 3주가 지났고, 이제는 FOMC와 이제 FOMC 딱 중간이라는 거죠. 3주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5월 초인데? 3주가 아닌데? 2주 남았는데? 어쨌든, 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베이지북이 아닌가? 2주 전인가? 잠깐만요. 저 멘붕이 왔는데, FOMC 나오고, 의사록 나오고, 베이지북 나오고, FOMC 나오고, 의사록 나오고, 베이지북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베이지북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중요성은 이겁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분석한 책이고요. 그래서 베이지 색깔로 만들어진 책이라 그래서 베이지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요것이 지금 3월 은행 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지역에 있는 지역 연은들이 데이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베이스로 5월 FOMC에 이게 의사결정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베이지북은 조금 더 많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 이런 것에 데이터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3월 은행위기 이후에 지금 미국의 내수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준의 자료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상치가 지난번과 똑같은 6.9%입니다.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국가별로 이제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유럽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은 있다 정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민은행 대출유도 금리는 20일 목요일 낮에 발표됩니다. 이번에도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된다. 매월 20일이 되면은 중국에서 대출유도 금리가 발표된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목요일 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활동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PI가 마이너스가 나온 게 제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물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심리가 존재한다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 주택 판매 요런 데이터 나온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주 동안 꽤나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완만히 올라가면서 조금 경기 둔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기보다는 그죠, 뭐 실업이 늘어나야 좀 더 이제 금리 인하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PMI들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은 아마 실적 발표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요건 좀 체크를 그냥 체크 수준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금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 혹은 뭐 총 원유 시추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요새 좀 신경 쓰는 이유가 국제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감산으로 혹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거다라고 하는데, 계속 보시면은 지금 베이커 휴즈 총 원유 시추수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원유 시추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펙도 지금 감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게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 미국 내의 생산시설, 요거 역시도 그쵸, 생산이 줄어드냐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뭐 많이 줄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생산시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내구 연한이 다 돼서 뭐 추가 투자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감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위에서 좀 비싸게 거래가 될 것이다. 인플레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차트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꼭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실적입니다. 월요일에는 찰스 슈왑 그리고는 M&T 뱅크 이런 데 발표가 됩니다.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뭐 펀드 투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뭐 실적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또 이게 또 뭐 뱅크런 이슈에 엮였던 곳이기 때문에 좀 첫 주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큰 이제 중급 은행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존슨앤존슨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 프로로지스, 뱅크 오브 뉴욕 뭐 이런데, 멜론은행이죠. 요런 데들 보시면 중소형은행 혹은 보험사 혹은 뭔가 이런 뭐 부동산 투자업체 이런 데들이 있는데, 프로로지스도 이제 부동산 리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동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실적과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느냐가 조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찰스 슈왑 보시면은 찰스 슈왑은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 역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는 매출도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고요. 이게 그죠? 지금 예상치는 이렇게 나오는데 까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다.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뭐 은행, 금융, 그다음에 뭐 보험, 리츠 같은 이런 좀 체력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뱅크런에 포함해서 펀드런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미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좀 시장에서 확인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 기준 빅뱅크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중소형은행들은 주가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믿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찰스 슈왑을 스타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EPS를 볼게요. 전년 동기 2.9달러 예상하다가 지금 2.86달러 예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실적 성장치 예측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리고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최근 실적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연에 순수하게 버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죠? 절대적인 돈의 숫자로 보시면은 연에 한 5%에서 7%밖에 성장을 안 해요. 대신 거기서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EPS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매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의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면서 그 돈을 시장에 주주에게 많이 돌려주면서 나스닥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빅테크 미국 시장의 되게 상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 역시도 글로벌로 이제 추가 가입자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 3억 명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이제 둔화되었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 가입자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하느냐,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막겠다. 그리고는 이 계정 공유를 막고 난 이후에 이제 1인당 단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2만원짜리를 4명이서 쓴다라고 하면은 1인당 5천원인데 요거를 1인당 얼마? 1인당 6천원으로 끌어올리겠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싸게 결제하는 대신에 총액을 늘리겠다. 요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추가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뷰가 엇갈리고 있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EPS, IR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향이 우리나라 수요일날 우리나라 콘텐츠주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수요일 밤이죠. 테슬라, 그리고는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도 뭐 실적 발표나고, ASML, 램리서치 이런 데도 실적 발표납니다. 이쪽은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BM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습니다. 크라운 캐슬, US 뱅코프, 디스커버 파이낸셜, 그다음 에키팩스, 시티즌 금융그룹, 싱크로니 파이낸셜, 자이언트 뱅코프 보시면은 전부 다 금융주입니다. 네. 이게 제가 뭐 분기마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중소형은행들은 한 번도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에 한 놈이라도 터지면 안 됩니다. 한 놈이라도 터지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놈도 터지면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좀 출렁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요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논란의 테슬라 한번 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EPS의 예상치가 그죠, 전 분기 대비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어는 나는 방향이긴 해요. 근데 매출의 증가 속도 역시도 지금은 조금 그죠, 이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라고 요렇게 지금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인도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엇? 할인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할인 판매에 대한 첫 번째 영향이 나오는 실적 발표입니다. 인도 대수는 1분기 인도 대수는 이미 발표가 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합작됐을 때 EPS 성장 속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매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핵심이 되는 게 자동차 산업 전반을 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래도 테슬라는 할인 판매를 하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그죠,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기업들은 지금도 적자인데 가격을 더 할인해서 판매한다? 다 적자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주 테슬라의 IR이다.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나스닥 전체에, 혹은 전기차 시장 전체에, 혹은 자동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IR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좀 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잘하고 할인 판매를 했는데도 EPS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네 그러면은 나스닥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목요일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는 마시 앤 맥레넌 다 대부분 금융주예요. 아니면 디아로튼, 피프 서드 뱅코프, 헌팅턴 뱅크시어스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풀코프 같은 경우는 이게 실내 수영장 만드는 곳인데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넣어놨어요. 키코퍼레이션, 코메리카, SBB, 네, 보시면 전부 다, SBB는 볼 필요 없겠지만 전부 다 보시면은 금융주 관련된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금요일도 역시 보시면은 리전스 파이낸셜 금융주입니다. 하나라도 터지면 안 돼요. 이거 조금 체크는 필요하다. 그리고는 얘네들이 아마 파란불이 쫙 일제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완전히 다 박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그 미래를 보여주느냐,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지금은 살아남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금융주들, 중소형 금융주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분위기 반응, 이거 좀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꼭 우리가 짚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대출이 얼마나 지금 늘었느냐 줄었느냐입니다. 예금이 얼마나 있냐, 현금이 얼마나 있냐, 뱅크런 괜찮다 안전하다 이게 아니에요. 대출이 늘었냐 줄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우리 아멕스라고 부르는 요 친구들인데, 우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이기 때문에 여기 또 연체율을 보셔야 돼요. 연체율이 올라가느냐, 이런 거 조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항상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연체율 쪽만 좀 조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록터 앤 갬블입니다. P&G 보시면은 실제로 약간은 지금 EPS라든지 아니면은 매출 같은 게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IR을 들어봐야겠지만, 핵심은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P&G도 그렇고 경기 침체라는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 정도를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매우 중요하다. 이 애들의 EPS가 어떻게 되는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IR에서 꼭 짚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은행들 줄줄이 실적이 발표가 납니다. 지금 지역은행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거 조금 체크해 보시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들 좋은 투자하시고요. 저는 태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대피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형님들, 누님들 모두 안녕!